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의 경제 지표가 엇갈리면서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택과 노동 생산성 지표는 좋았지만 소비자 심리 지표가 좋지 않았으며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습니다. 다우지수는 0.2% 내렸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33%, 0.09%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유로존과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엇갈린 모습을 보였고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여전했지만 반발 매수세가 유입돼 주가는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유로존의 6월 수출이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살렸지만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으로 유럽 중앙은행의 물가 목표치를 밑돌았다는 것은 부진한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영국 증시는 0.2%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각각 0.2%, 0.7%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선행 지표와 같은 건축 허가 건수도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부동산 경기 회복이 견고함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6일 7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5.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 7.9% 감소해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달에 6년 내 최고치를 보였던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달엔 예상과 달리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로 국채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8월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80.0을 기록해 전문가 예상치인 85.1을 하회했습니다. 앞서 7월 지수는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인 85.2를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기대지수는 76.5에서 72.9로 현재 경기 여건에 대한 평가지수는 98.6에서 91로 급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 코스피는 1900에 대한 지지력을 일단 확인시켜줬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다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이슈가 큰 난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1일에 7월에 있었던 FOMC 의사록이 공개되는데 여기에서 양적 완화 축소 시기와 규모에 대한 힌트가 나올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부터 다시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자금 방향성에 영향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주 중반에 발표되는 유로존과 또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또 다른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출발합니다. 시장은 이미 미국 연준의 조기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만큼 영향력은 점차 축소되는 가운데 대신 유럽과 중국의 경기 회복이 더 큰 변수로 떠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때가 되면 나오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이슈가 국내 증시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 가운데 다만 최근에 유럽과 중국에서 나오는 경기 회복에 대한 사인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좀 더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불확실성이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는 UBS 증권이 다시 한 번 더 9월에 대한 출구 전략 자체는 좀 더 연기될 수 있다. 그런 좀 보고서를 또 나타냈었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불확실성을 계속적으로 끌고 간다고 해석을 해보실 수 있겠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투자를 하기에는 껄끄러운 그런 시기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는 미국보다는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쪽에 좀 더 모멘텀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유럽의 GDP 성장률은 먼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의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어느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 또다시 나타나는 분위기였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는
유럽의 경기 회복에 의해서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면 GDP 성장률 예상치는 0.2%가 어느 정도 시장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결과치를 나타냈다면 전분기 대비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를 성장을 하면서 유럽의 가장 큰 악재가 바로 포르투갈이었었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좀 더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바로 포르투갈에 대한 관점, 그리고 유럽의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의 어느 정도의 지금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대했던 바대로 나왔던 거죠. 하지만 부진했던 쪽에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타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유럽 시장이었습니다. 같이 그림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유로존 2분기 GDP 성장률을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 7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힌트를 얻어본다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큰 증가세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분기보다는 좋아졌구나. 그만큼 7분기 만에 플러스가 전환되었다는 것은 지금부터는 좀 더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하는 게 바로 전 세계적인 어느 정도 외국인의 추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좀 더 유럽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같이 보면서 유럽의 일단은 서프라이즈 인덱스 지수를 평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유럽계 자금 누적 순매수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유로존 서프라이즈 인덱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계 자금 자체는 아직까지 바닥권을 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치적으로 본다면 유럽계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항상 유럽계 자금이 뒤따라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추가적인 유럽계 자금 자체가 집행되지 않을까, 그것도 긍정적인 관점으로 집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힌트를 얻는다면 그만큼 유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업종군을 우리가 좀 더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민감주라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같은 전차공단 같은 경우에도 미국 말고도 유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는 경기민감주에서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던 것은 바로 미국이 아니라 유럽 쪽의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예실하게 반영되었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유럽 매출 비중이 높은 운수장비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전자 그리고 조선업종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국의 전일 금요일장에서 상당한 변동폭이 나타났습니다. 주문 실수라는 말도 있고요. 그런 부분 많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양치기 소년과 같은 그런 중국 증시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섣불리 그만큼 바닥은 나왔지만 여기서 상승 기조냐 아니면 하락 기조냐 이런 방향성 자체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방향성이 결정될 때까지는 우리가 좀 더 체크해 볼 사항이 많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유럽과 미국은 정직한 외국인이라면 중국은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조금은 우리가 믿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도 많고요. 그만큼 이머징 국가라는 그런 단점이 지금 현실 세계에서도 그대로 증시에도 반영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중국 지표도 한 개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중국 지표 준비된 화면 같이 한번 보시면요. 네. 실물경제 지표입니다. 그리고 그런 계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산업생산지수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늘어나는 모습은 보였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시장의 예상치라는 거죠. 시장의 예상치는 꾸준히 하락 패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시장의 예상치와의 어느 정도 이런 이격 자체는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타났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 앞에서 지금 자료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지금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했던 적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더 이격 자체가 좀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그만큼 같이 지금 시장에 서프라이즈 어느 정도의 지표를 발표를 했다면 다음 달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중국 지표 자체가 개선이 되었구나라는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 준비가 되어 있던 뭐 철강 금속 업종이라든지 이런 종목군은 벌써 많이 올랐죠. 그러면 그런 바닥권은 확인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로 가기 위해서는 경기 회복이 일어나고 난다면 바로 소비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소비 회복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좀 더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볼게요. 그래서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해서 매출이 상당히 높게 보이는 종목군은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불확실성 이슈가 지루하게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최근 경기 회복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유럽과 그리고 중국에 좀 관심을 두면서 관련주에 투자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요즘은 뭐 테마성 재료, 뭐 순환매성 재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군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이라는 종목이고요. 얼마 전에 뉴스가 있었죠. 바로 화일약품에 대한 인수를 하겠다.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 사실화가 됐던 거죠. 일단 크리스탈과 화일약품 두 가지 기업을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떤 기업인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 신약 개발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로 있던 분이 그 전에 LG생명과학에 있던 분이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이렇게 분할 개념을 나왔다가 지금 다시 새롭게 회사가 좀 출범을 했던 거고, 특화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단백질 프로젝트에 대한 특화가 좀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정도를 신약 개발을 위해 어느 정도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차세대 뭐 골관절염 치료제, 그리고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그리고 분자 표적, 항암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다. 대신에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도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제네릭 시장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죠. 제네릭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복사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사약 시장에서 상당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고 일본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다 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약업체와 그리고 지금 제네릭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진 업체가 합쳐진다는 것은 그만큼 추가적인 상승 기조로 이어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매출처 또한 다변화를 좀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더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같이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그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는 주가가 상당 부분 좀 빠지는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되는 것도 이평선을 따라서는 올라간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 관점에서 어느 정도 상당 뭐 하락폭은 나타났지만요. 그런 부분 자체는 추세적인 부분은 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뭐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의 큰 매수세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평선을 좀 따라서 올라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매수 기조를 좀 더 바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 기관이 만약에 매수가 들어온다면 그때는 신규 매수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시점은 어느 정도 우리가 매수를 좀 더 공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 말씀을 드리면 하단에 11,100원을 우리가 매수가로 대응을 하신 전략,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9,800원 선을 손절가로 대응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목표가는 12,000원까지는 우리가 무난하게 홀딩할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뭐 양봉 두 개죠. 양봉 두 개 한번 바라면서 11,100원의 매수가 걸어 놓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 대응 전략까지 함께 했죠.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병곤의 종목 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볼 쪽으로 해운주를 들고 오셨는데 해운주 하면 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현대상선이 최근 대북 관계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해운주는 사실 현대상선에 가려져서 지금 뭐 그렇게 많이 주목을 못 받는 편인데요. 네. 사실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그다음에 그것을 이용하는 매수 주체들의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떠오른 상태고, 사실은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경기 민감주, 우리가 이제 흔히 철강이나 아니면 해운이나 또 에너지 관련주들을 많이 꼽게 되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회복세를 뚜렷하게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반기에 대해서는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경기 회복을 통한 주가 회복이나 실적 개선을 많이 기대하는 시각들이 많고요. 또 해운주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승을 좀 탈 것이다, 이런 것이 최근에 해운주들의 움직임을 좀 좋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워낙에 주가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또 실적도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을 하는 단계에서는 서서히 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주가의 진행도 보면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그 해운주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역시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종목이 한진해운하고 현대상선, 그 다음에 STX 페노션이 있는데요. 최근에 그 진행을 보면은 그 현대상선에 대해서는 주가의 왜곡이 좀 심하고, 한진해운은 회복되는 만큼 주가가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봐도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 그 시가총액을 계산해 보면은요 3조 8천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1조 원을 간 넘기고 있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매출 규모는 현대상선보다는 한진해운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제 그 기대감이 좀 과도하게 반영됐기 때문에 오히려 좀 리스크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현대상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괴리율이 크기 때문에 뭐 특별한 어떤 매수세의 개입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단순하게 좀 우량주에다가 아니면은 차분히 올라서는 흐름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보수적인 투자자라면은 지금은 한진해운에다 오히려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운주의 그 회복세는 앞으로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은 선별적인 공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조정시 매수라는 개념을 꼭 좀 적용을 하셔야 되는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밝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운주, 하지만 종목별로 선별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조정시 매수 관점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지난 종목 AS를 받아볼 텐데요. 7월에 말씀해 주셨던 휴맥스 홀딩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 9% 급등을 하더라고요. 예, 이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그 반응이 굉장히 더딘 편에 속한데요. 네. 실질적으로 내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때 추천을 드릴 때도 자회사에 대한 매출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충분히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이 전부 다 테마성 종목이나 아니면 재료가 있는 종목으로만 포커스가 맞춰졌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이 있고 내용이 좋은 종목들은 이렇게 반응이 더디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 종목의 상승도 어쩌면은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휴맥스 자체의 그 실적 개선이나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제 디지털 셋톱박스의 교체 시기가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크고요. 또 실제로도 매출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종목 자체의 진행은 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한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좀 더디게 올라가는 형태로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서히 목표가를 가지면서 천천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막 거래가 터지면서 돌파가 나온 만큼 눌림 몫이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표가는 제가 13,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네. 뭐 이제 막 거래가 터진 만큼 또 추가적인 더 높은 목표가 즉 14,000원이나 15,000원대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래가 터진 걸 보고 눌림 몫이 신규 매수를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럴 경우에는 한 12,000원 전후로 해서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동안은 사실 실적주나 아니면 일반적인 주식,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주식이 성과를 잘 못 내는 상황이 계속 나왔었는데, 요번에 이제 이런 종목을 계기로 해서 좀 정상적인 주식이 정상적인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휴맥스홀딩스 이미 10% 이상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조금 빠르지는 않게 터진 감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애초에 13,000원이었는데 조금 더 높게 잡아서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도 가능하겠다 보셨고요. 신규 매수 관심 있는 분들은 조정시 매수 전략인데요. 12,000원대 전후에서 사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게임주인데요. 네. 모바일 게임주 중에서 이제 액토즈 소프트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7월 초에 상승이 상당히 좋게 잘 나오다가 조정 구간으로 진입을 하면서 상당히 길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정 폭도 꽤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다른 여타 모바일 관련주들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기대했던 것만큼 실적이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영향이 돼서 가치 조정을 좀 받았던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모바일 게임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역시 그 중국 시장의 확대거든요. 그런데 이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중국 시장에 상당히 많이 공을 들여왔었고 실제 대주주도 중국 관련 기업들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모바일 시장의 확대에 따른 수혜가 상당히 크게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조정을 중기적으로 많이 받은 만큼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도 다시 한번 개선되기를 기대를 할 수 있겠고요. 해서 저가 매수로 한번 노려보시면 좋은데, 매수가는 일단 58,000원대 전후로 공략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65,0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5만원 정도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액토즈 소프트 받아봤습니다. 이후의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창환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람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오전장에서는 조금 1,900이 위태할 만큼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곧바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300일선 근처에서 다시 한번 좀 주춤해지면서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1,920선은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증시가 하락하더라도 300일선을 뛰어넘기 위한 숨고르기 정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한 주간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금요일 날 이제 저도 이제 아침에 이제 각 방송의 시황을 다 봅니다. 참 저는 한심스러운데 금요일 날 우리 개인들이 그 방송의 시황이 얼마쯤 중요하고 너무 손짓고 혐치기 그런 시황 때문에 이제 금요일 날 개인들이 아침 일찍 선물 콜 4천억을 손절매를 쳤습니다. 손절매 치고 종가에 다시 사놨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전부 그 김보람 앵커님 따지만 모든 전문가 우리 서울경제 앞에 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였는데 리스크를 관리하라고 떠들었습니다. 떠들어가지고 다 팔게 만들었죠. 팔게 만들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금요일날 엄청난 상승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무려 5포인트 이상 상승 나왔고요. 선물로 보면은 선물의 상승이 여러분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선물의 상승은 여러분의 생각지도 못할 만큼의 상승이 거의 거의 5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손짓고 혐치기 식으로 수용함으로써 엄청난 리스크를 엄청난 손해를 보게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 팔고 오르는데 글쎄요 주식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일단 시황 특히 이제 증권 방송에 나오는 분들 최저는 이제 증권회사 좀 나와야 돼. 증권회사는 조금 다녀야 되지 않겠나. 어깨너머로 증권 배운 그런 부분은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증권회사 들어갈 때 150대 1이었고
그때 정권에서 전 직원이 1200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정권 지가 전문가라고 떠드는 연놈이 거의 2000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권을 나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시청자 여러분하고 똑같다. 그런 사람 곁에 전문가라고 설치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주식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해야 돼요. 단순하게. 여러분 절대 남을 믿지 마십시오. 주식을 왜 남을 믿습니까? 남을 믿어가 왜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이 뭐 점쟁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내 한번 답답해요. 주식은 절대 모릅니다. 신이 모르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신이 모르는 게 주식 상한가 올라가는 거하고 여자 마음은 신도 모른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스님 100명, 유명한 목사님 100명, 유명한 무당 100명 갖다 놓고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상한가 가는 종목 아는지 절대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신의 영역을 넘어서는 이 주식을 여러분이 자꾸 누구 그 얇은 기로 하는 거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주식하실 때 좀 부디 넉넉한 마음으로 단순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시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선물이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물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선물이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 자체는 오늘 또 여러분 큰 재미없는 박스권 모양이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 자체가 이제 여러분 깝깝하죠. 깝깝하지만 그렇지만 짧게 보시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 장세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그 대신 반대로 이제 역공을 타면요. 엄청난 리스크를 안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장 자체가 지금 보시면 여러분 계속 21일평이 살아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21일평 살아있는 부분에서 장 자체가 연속 3일 양봉을 냈다는 것은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에서 계속 주가가 그만 간다 하는 바람에 여러분을 많이 죽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주가 자체가 이격도 같은 거 보면 이격이 100 위에 있습니다. 100 위에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급락 나오는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장은 상승의 전조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이제 오후 4시에 이제 서울에서 오프라인 강좌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와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번에 주가 상승이 이렇게 상승할 줄 몰랐다. 이렇게 하면서 그 전에 이제 다 팔아버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장은 절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그 끝나는 장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61일평 사채가 지금 곧 어떻게 해요?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한 넉넉 잡아 열흘 정도 있으면 본격적인 상승이 있습니다. 61일평의 본격적인 상승은 주가 상승을 본격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선행 스팬2가 움직이는 자리에서 주가 자체가 지금 공격적인 자리가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행 스팬2가 지금 여러분 항시처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렸지만 선행 스팬2가 마지막 자리거든요. 마지막 자리라는 것은 지금 자리에서 장 자체가 이번에 이제 1940을 올라가면 선행 스팬2까지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수익을 말하다 해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선행 스팬2가 상승하면서 캔들 자체가 위에 있으면 주가가 급등 나올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말하다 해 제가 일목균형표를 아예 공개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급적인 거는 공개해놨으니까 여러분 분명히 수익을 말하다를 꼼꼼하게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DMI 지표도 상승 DMI로 지금 변곡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절대 피관적으로 보지 말고 지금 리스크 관리라든지 특히 이제 기획도기 같은 것들이 나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이 안 팔리니까 그런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요즘 우리 수익을 말하다도 있지만 10시에 주식 승천에 보면 모든 전문가들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주식 낙폭과대 그러니까 뭡니까? 실적비 낙폭과대 종목이 좋다 하는데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샀는데도 지금 1등 포트에서 1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거 절대 필요 없습니다. 낙폭과대 저평가주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단 주식은 계속 보유하십시오. 그런 위에는 지금 해를 쫙쫙 맞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통 휴가기간의 장이 나쁜데 휴가기간의 장이 이번에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휴가 끝나고 아직까지 팔더라도
여러분 이미 샀는 거 2,000에 샀잖아요. 조금 3% 정도 덜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끝까지 한번 버텨보라.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는 선물의 평균 때문에 가격 때문에 지금 평균 가격이 245.5까지 와 있습니다. 245.5까지 와 있는데 지금 지수대가 거의 선물 지지 가격으로 계속 양운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 평균 가격 지금 자리 보면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주식의 최근 120일 평균 가격이 지금 볼 것 같으면 거의 1905에서 7 정도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평균 가격에서 항상 100포인트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저는 아직까지 60일의 평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주가가 지금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함부로 기가 얇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6개 방송을 보면서 한심한 사람 참 많아요. 기본적인 게 적다. 이렇게 보는데 저도 한심합니다만은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단무지 정신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 주의 장을 한번 보시면 이번 주의 피벗 자체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1940에서 1910 빠져봐야 1910의 지지가 강력히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뜨면 1940 추가적으로 만약에 뜬다면 1955까지도 뜰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매주 토요일날 오후 4시 강연회를 하니까 여러분 참석하시고요. 지금 자리에서 절대 죽는 장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앞구름이 붉은 구름이거든요. 계속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절대 여러분 나쁘게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목균형표를 꼭 빼야 된다 이런데 이번 8월 말에 일목균형표 인터넷 강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실 분 신청하시고요. 일단 일목균형표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 지금 자리에서 절대 복지부동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번에 여러분 주가의 하락은 전환선 기준선이 역전될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그런 국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횡보장입니다.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청송전남 신창원입니다. 네. 자, 앞으로 1955까지 뜰 수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은 계속해서 주식을 보유할 때다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오늘 장은 횡보장이다 말씀하셨고요. 쉬어가자 말씀해 주셨죠.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받아볼까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의 관심주는 카프로입니다. 동사는 1969년 12월 말에 설립되었으며 나일론의 원료인 카프로락탄 및 기타 화학 제품을 제조, 가공 및 판매한 회사로서 분기 기준 카프로락탄 및 유한 비료 82만 톤의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카프로락탄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총 수요의 91%를 나일론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대기업인 효성과 코오롱 등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래량이 계속 2달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리도 및 신용밀도 양호합니다. 보유 기간은 약 제가 2주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은 양호하나 영업이익은 2년 연속 흑자에서 작년에 약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낙폭 과대와 유보리 2000%로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유 기간은 제가 약 2주를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8,000원에서 8,600원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0,000원입니다. 손절가는 7,500원입니다. 추석이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 때 경기 침체로 인하여 약 30% 정도 인구가 휴가를 못 갔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추석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최소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떡값 정도는 벌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개 추천한 종목이 7종목 되는데요. 모두 상승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제가 2, 3일 전 추천했던 S오일 또 GS오일과 오늘 카프로 종목 3종목 추천할 테니 종목당 한 500만 원 정도씩 매수하셔서 수익이 나시거든 잘 챙기시고 추석 때 떡값에 잘 쓰시기 바랍니다. 한 종목은 방금 말씀드린 카프로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카프로를 관심 종목으로 받아봤고요. 지난 종목 AS 곧바로 받아보겠습니다. 8월 14일,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해 주셨던 SO일 받아볼 텐데요. 목표 가격이 87,000원이었죠? 네, 오늘의 AS 종목은 SO일입니다. 제가 추천한 다음날 바로 4%대 상승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아주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SO일은 에너지 석유가스 기업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정유사로 대주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회사인 아람코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은 양호입니다. 유보율이 170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제가 한 종목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 3일 전에 모두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한 종목은 GS그룹인데요. 모두 다 정유사 근무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달부터 추석도 있고 가을 여행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자동차가 전국을 누비고 다닐 수 있습니다. 또 다가오는 겨울철 난방료 중과로 SO일과 GS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카프로, SO일 세 종목을 소개해드렸으니 각각 종목당 한 500만 원 정도 매수하셔서 수익이 한 5%에서 10% 나시거든 꼭 수익을 챙기시고 추석 때 부모님과 고향 주위 어르신들과 주위 손자들과 조카분들에게 꼭 용돈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전 증권방송에서 수익률 대회에서 2달 반 동안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2달 반 1위 하는 증권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으로 수익이 안 나시고 힘드신 분들은 서울경제TV나 저에게 연락 주시면 문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차명성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주식으로 힘이 드시고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은 저희 차명성 센터에 오셔서 장중 매매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은호 원장님과 함께 국내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 주요 이슈 점검해보면서 국내 시장 흐름 전망하고요.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중앙증권연구원의 남은호 원장님 전화로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한 주도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이슈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FOMC 지난 7월에 의사록이 공개되게 되는데 이렇게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반면에 유로존과 중국의 경기 회복을 점치는 경제 지표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느 쪽에 주목해 가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우선 미국의 지금 양적 완화 조기 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미국의 조기 양적 완화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증시의 속도 조절인 것 같습니다. 산업 생산 지수를 훨씬 뛰어넘는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벤 버랭키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임기를 채 6개월도 채 남겨두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무리수를 절대 뚫을 이유가 없고요. 다음 주자에게 좀 안정화된 모습으로 넘겨주겠다 하는데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지금의 미국 증시는 현재의 양적 완화에 비해서 정당한 어떤 경제 성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쪽으로의 자금이 몰리면서 급격히 상승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조기 경보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즉 시장의 속도 조절을 원하는 것이지 시장이 떨어지는 것은 그 누구도 바라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말에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자, 왜 이 포인트, 나스닥 같은 경우는 3,600포인트 정도에서 밀려 내려갔는지, 그리고 이 부분은요, 이 양적 완화 조기 축소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과, 그리고 미국의 기술적 애널리스트들, 기술적 차티스트들의 기술적 부담이 같이 겹쳐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경우에는요, 지난 2000년 3월 10일 차트를 좀 보시면은요, 2000년 3월 10일 5,132포인트를 최고점으로 하는 지수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로부터 그 다음에 2002년이죠. 2002년 가장 하락했던 폭에
부분을 지금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돌려봤을 때 이 3,600포인트가 가장 마지막 저항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600포인트.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 2012년부터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나스닥의 3,600포인트는 한 번에 넘어설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다. 즉 최소한 2, 3개월 정도의 소화 과정이 펼쳐져야지만 다시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즉 3,600포인트라는 기술적 부담이 저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차티스트들도 동일하게 굉장히 좀 크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600포인트 이상에서 형성된 주가는 반드시 반납되어야 하는 주가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죠. 3,694포인트까지 올라갔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현재의 미국 증시는 3,600포인트를 기점으로 나스닥의 기준입니다. 3,600포인트를 기준으로 일정한 박스권 조정 상세를 보일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오늘 재밌는 모습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자, 이 그림은요. 미국의 MSCI에서 제공하는 한국의 ETF입니다. ETF 전주말의 동향을 보시면은 여기 재밌는 부분은요. 바로 토요일날 우리 한국의 ETF는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다는 것이죠. 즉 미국 증시가 소폭 내림세로 마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ETF는 상당 부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고 이 상승한 상당 부분이 지난 고점에 거의 일치하는 또는 살짝 넘어서는 위치에 와 있다. 그리고 지난 4월달, 5월달 위치보다는 상당 부분 높은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미국계 자금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수를 할 것이냐, 매도를 할 것이냐를 전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증시에서는요, 일정 부분 좀 상승하더라도 미국계 자금들은 순매수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최근에 지난주 발표된 내용 중에서 아주 재밌는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요. 유럽의 GDP 성장률이 0.2%에서 0.3%로 6분기 만에 플러스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즉 유로존의 경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11년 남유럽 사태의 이후에 위축되었던 유럽의 경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또한 중국 증시가 전주말 주문 실수로 파악되는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순간적으로 2200포인트 근방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다시 밀렸지만 결국 중국도 지금 체질 개선에 계속 나서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기억하시죠? 2090포인트까지 단기 상승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고요. 지금 상승은요. 이번 주에 충분히 2170포인트까지도 중국 증시도 또 한 번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미국의 경우에는 기술적 부담에 갇혀서 일정 부분 횡보 조정이 될 것이지만 유럽의 경기 호전이 결국 우리나라 증시를 좀 뒷받침을 해줄 가능성이 많고요. 또한 중국의 상승 또한 국내에 좀 일정 부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주말 이 미국계 자금의 특징 아주 재밌었던 부분들 하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주말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들이 2천억 가량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즉 3일 연속으로 본다면 상당 부분만은 한 8천억 가까운 순매수를 보여왔었는데요. 특히 이제 금요일날 부분이 재밌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2,200억의 거래소 순매수가 잡혀 있는데 프로그램으로서는 한 800억, 1,000억 가까운 금액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거든요. 자,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프로그램에서 1,000억의 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시장, 즉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는 1,000억 정도의 순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볼 것이고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2,2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시장에 매도하는 1,000억을 넘어서서 플러스 2,200억을 만들었으니까 3,200억의 다른 쪽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즉 초단기 투자를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시장과 1,000억에 매도했지만 즉 단기적으로는 일정 부분 지수가 좀 밀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왔다는 것에서 인식하는 부분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종목으로 접근하는 부분에서는 3천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이거든요. 최근 7월 이후에 미국계 자금은 종목별로 접근을 하고 있고 유럽계 자금들은 프로그램과 그리고 선물 옵션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힘의 겨루기에서 지금 7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미국계 자금의 매수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시장은 지수보다는 종목에 더 의미를 둬야 될 것이고요. 최근에 미국계 자금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슈가 되었던 가장 큰 종목은요. 역시 삼성전자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삼성전자가 지난주 강력한 상승이 나오면서 한 단계 레벨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를 살짝 읽어드리면은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왜 이 120만 원대에서 120만 원 근처에서 반등이 나타났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반등이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지난 2011년 67만 원대부터 상승했던 삼성전자가 158만 원에 대해서 조정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이 부분을 역시 기술적인 피보나치로 돌려봤을 때 첫 번째 지지가 되는 지점이 바로 38% 지점에 와 있다는 거죠. 이 38% 지점이 얼마냐? 123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23만 원대에서 두 번의 상바닥이 형성되면서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의 목표치가 과연 얼마나 될 수 있느냐? 현재는요. 삼성전자의 가격 하락을 부추긴 집단을 생각해야 되는데 위에 보시면 이 빨간색이 매도를 하면서 떨어진 것이거든요. 이 빨간색이 무엇이냐? 외국인이죠. 특히 이 외국인은 유럽계 자금으로 굉장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1월부터 6월달까지 이 뱅가드 물량이 출회된 이후에 유럽계 자금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내림세로 방향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이런 방향은 쉽게 돌아서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이번 상승은 어디까지냐? 1차적으로 134만 원 정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삼성전자에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잘 맞췄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올해 상반기 동안 150만 원대 그 누구도 삼성전자가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삼성전자는 가지 못한다, 올해는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듯이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철저히 저의 의견을 잘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요. 1차 목표는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134만 원. 그렇다면 134만 원에 대한 가격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즉 134만 원에 일정 부분 매도를 해서 타 종목으로 이전할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에서 138만 원까지를 한번 확인하고 매도를 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몫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1차 목표는 134만 원까지는 일단 가능하다. 그리고 138만 원까지가 2차 목표가 되겠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기에는 분명히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지수 밴드로 말씀해 드리자면 현재의 지수는 1920에서 1940권을 향하는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1920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오늘도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번 주는 고점으로는 1920에서 1940, 저점으로는 1900 정도 코스피에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조정을 지금 잘 끝낸 부분입니다. 코스닥 상당 부분 최근 좀 쉬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탈피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역시 코스닥도 547포인트를 넘어서는 영역은 반납해야 되는 영역이고요. 이 부분을 충분히 반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코스닥은 555포인트까지의 진격이 예상되는 이번 한 주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요. 크게 무리 없는 가운데 안정적 상승 기대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현금 10원도 남기지 마시고 주식에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134만 원을 1차 목표가로 말씀해 주셨고요. 더 오르더라도 138만 원 정도, 코스피는 이번 주 1940을, 코스닥은 555를 상단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남은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일감 2부 순서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